모든 사람은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그 자체를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 하루의 완벽한 날을 기획하는 데는 몇 달을 쓰면서도 그 후로 이어질 수십 년의 현실을 준비하는 데는 단 1분의 시간도 쓰지 않죠. 저는 지금부터 단순히 낭만적인 기분만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10가지의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은 행복하게 번창하는 것과 겨우 버텨내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터넷에서 가장 솔직한 결혼 준비 가이드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현실. 여러분은 단지 그 사람과만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가족 체계 전체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의 역학관계는 결혼 생활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들만의 패턴과 기대치, 그리고 관계가 확립된 가족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는 여러분의 결혼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가진 부모님이 있고, 명절이나 모임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등장할 형제자매가 있으며, 여러분이 적응해야 할 가족의 전통과 여러분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기대치. 연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60%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종종 아들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된 심리학적 현실입니다. 여기서 심리학은 경계선 관리와 독립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본가와 여러분과 함께 꾸린 새로운 가정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양쪽 모두에 대한 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가 불분명할 때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 모임, 돈이나 육아,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양가 어른들, 명절 계획에 대해 타협해야 하는 상황.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결국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간의 두 번째 현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번 자신의 버전을 바꿀 것입니다. 25살에 결혼한 그 사람은 35, 45, 혹은 65살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직업이 변하고 관심사가 달라지며 몸은 나이 들고 성격은 발달하고 숨겨진 상처가 드러나기도 하며 성장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버전의 배우자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변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도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족 역학에 대한 연구는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유연성과 명확한 의사소통을 꼽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험심 강하던 배우자가 집에서만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목표 지향적이던 배우자가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삶을 재평가하는 것, 건강했던 배우자가 질병과 싸우는 것, 안정적이던 배우자가 우울증을 겪는 것까지 말입니다. 변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현실. 인생은 낭만적인 연애 시절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동반자 관계를 시험하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질 것입니다. 실직, 난임, 질병, 부모님의 죽음, 경제적 위기, 정신적 고통, 중독, 배신 등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혼은 좋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다가올 재난 속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혼 통계는 우리를 번쩍 정신들게 합니다. 위기는 낭만이 덮어두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행복하게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존해내야 하는 시기,
사랑이 감정이라기보다는 책임감처럼 느껴지는 시기. 두 사람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어둠 속에서 배우자를 지탱해 주어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네 번째 현실. 여성의 몸과 뇌는 임신 기간과 출산 후에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이는 부부관계의 역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부부가 출산 후 1년 동안 관계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쿠싱 증후군 등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정신적 불안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벼운 기분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화학적인 대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임신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 사이에 중간 정도의 감소세를 보입니다. 당신이 결혼한 그 여성은 취향, 필요, 욕구,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임신은 기분, 성욕, 에너지, 그리고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 코르티솔의 극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배우자의 스킨십 취향, 대화에 대한 필요성, 성적 욕구, 그리고 감정의 기본 상태가 아주 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임신 전에 통했던 방식이 출산 후에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응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그 자체입니다. 다섯 번째 현실. 아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강하게 시험할 것입니다. 수면 부족, 경제적 압박, 시간의 부족, 서로 다른 육아 철학, 가사 분담으로 인한 갈등, 부부로서의 정체성 상실 등이 일어납니다. 데이터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겪는 점진적인 관계 악화에 비해 부모가 된 사람들은 관계의 기능에 있어서 훨씬 더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개선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난 모든 균열을 들춰냅니다. 튼튼한 결혼 생활은 그 스트레스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약한 결혼 생활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아이들의 필요를 우선하느라 두 사람의 관계를 뒷전으로 미루게 될 수년의 시간들, 훈육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 영상 시청 시간, 교육, 특별 활동에 대한 갈등, 낭만을 죽이는 피로감, 불공평한 육아 부담에 대한 원망, 그리고 부부로서의 정체성이 부모로서의 정체성 속으로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까지 말입니다. 여섯 번째 현실. 여러분은 배우자의 가장 최악인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추악한 반응, 가장 이기적인 순간, 그리고 그들의 인격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란 어떤 여과 장치도 없는 인간의 민낯을 목격하고 또 내 밑바닥까지 목격당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약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심리학은 배우자의 하이라이트 장면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방어적인 태도, 감정의 스위치를 누르는 발작 버튼, 그리고 결코 아름답지 않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결혼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을 관람할 수 있는 맨 앞줄 좌석에 앉혀놓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인내심 많던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짜증을 내는 모습, 관대하던 배우자가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이기적으로 변하는 모습, 다정하던 배우자가 다툴 때 잔인한 말을 쏟아내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은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게 될 것이고 상대방 역시 여러분에게서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현실.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서로 다른 소비 성향,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의 차이, 저축과 현재의 즐거움 사이의 우선순위 차이,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 시절의 금전적 트라우마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의사소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물건 구매로 인한 말다툼, 소득 변화에 대한 불안감, 빚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의 차이, 재무 목표에 대한 의견 충돌 등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유하는 삶의 모든 측면에 닿아 있습니다. 여덟 번째, 현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여러 계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항상 똑같이 열정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호르몬이 변하고 신체가 변하며 욕구는 요동치고 삶의 스트레스는 성욕에 영향을 미치며 약물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익숙함은 새로움을 반감시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생물학적 현상이지 부부관계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산 후의 호르몬 변화는 꽤 긴 시간 동안 성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육아로 인한 극심한 피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노화되어가는 신체까지 더해지면 육체적인 친밀감이 자연스러운 욕구라기보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부부관계가 마치 또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지는 몇 달간의 시간, 서로 맞지 않는 성욕의 차이,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 미리 일정을 잡아야 하는 것, 익숙함 속에서도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로맨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까지 말입니다. 아홉 번째 현실. 여러분은 때때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고 혼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 현상이며 여러분이 결혼을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건강한 가족 역학에서 유연성과 상호성은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는 여러분이 의심의 시기와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시기를 번갈아 가며 지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가끔 배우자의 가장 짜증나는 특징들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대안들을 낭만적으로 포장할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시적인 뇌의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 진실인지를 분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한때는 귀엽다고 생각했던 배우자의 독특한 버릇에 짜증이 나는 날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궁금해지는 순간들. 이미 한 사람에게 헌신하기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감정들. 이러한 생각들이 든다고 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잘못된 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10번째 현실. 결혼은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합니다. 직장을 다니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정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만큼은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행복하게 번창하는 결혼과 그저 겨우 유지되는 결혼의 차이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유지 보수 작업에 있습니다. 둘만의 데이트 시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갈등의 해결, 감사함의 표현, 가벼운 스킨십,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달콤한 신혼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중 그 어떤 것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다른 중요한 일들의 일정을 잡는 것처럼 두 사람만의 시간을 위해 일정을 비워두는 것. 상대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 때조차 의식적으로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닐 때조차도 관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말입니다. 유지보수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10가지의 현실이 공유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낭만적인 환상을 붙잡고 있는 대신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대치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에 댓글을 남긴 모든 기혼자분들은 이 현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결함과 시련이 있더라도 기꺼이 함께 헤쳐나갈 마음이 들 만큼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관계에 필요한 노력만큼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에도 기꺼이 동반자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부들은 남들보다 운이 더 좋거나 더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잘 적응하며 현실이 자신의 환상에 맞춰지기를 기대하는 대신 현실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헌신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이 목록에 어떤 현실을 더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법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지금 결혼을 앞둔 누군가가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지도 모르니까요. 동화 같은 환상을 파는 대신 여러분이 현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더 솔직한 관계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약혼을 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이 그저 감정만 가득 찬 상태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이라는 현실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결혼의 아름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부부들이 관계의 실패로 착각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현실의 문제들에 여러분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확률을 낮춰줄 뿐입니다.